그런데 황 총리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지난주에는 시계 때문에 소목 시계 때문에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위원장. 사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시계까지 제작하는 것도 이제 대행을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잠깐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념 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념품으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총리라고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찍힌 시계를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그걸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중고품 인터넷 시장에다가 그걸 내놓은 거예요. 20만 원에. 누가 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만 원 내놓으면서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걸 내놓은 분도 정말 재미난 분이고 나름 그런 시계를 만든 총리책도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나름 우리가 얘기한 레어템이긴 한데. 희귀템이에요. 희귀템. 희귀 아이템이긴 한데 그거를 뭐 우선 만들어진 것부터 채팅되고 잘못된 시계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 권한 대행이라는 건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직책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권한 대행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시기에 찍는다는 것은 예의 염치가 없는 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참 봅니다. 저는 이제 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이 예전에 고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참 그림자도 안 밟으려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께서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을 다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또 유력 주자로 황 총리를 꼽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견제가 들어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좀 약간 돌출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약간. 의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역할놀이 하는 게 지금 재밌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역할놀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 있는 출마설 했다 출마까지 하시면은 더 이제 난감한 상황인 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유의로 장관을 국가 수반으로 모실 거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또 특이한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좀 최근에 지지율도 하락세고 이러다 보니까 대권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의혹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죠. 지금 대권 탐나가지고 시계 만든 거 아니냐, 기념품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좀 입장 밝혔으면 좋겠다. 하한가 황교안 총리 주셨어요. 상한가로 가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 허성모 소장님 상한가는요? 네, 이제 민주당 경선을 또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경선.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약간 뜬금없을 수 있지만 김종인 전 대표를 김종인 전 대표 상한가. 요거는 그럼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해보죠. 허성모 소장님. 어제 오후에 그 97만 명까지 지금 등록이 됐어요. 100만 명 넘었대요. 100만 명 넘었죠. 아마 밤 사이나 오늘 넘었습니다. 아침 사이에 돌파가 되었을 겁니다. 돌파했답니다. 이렇게 가면 뭐 200만 돌파는 제가 볼 때 아주 수월한 일이 아닌가. 심지어는 그 이상도 좀 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이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 걱정할 정도로. 경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면 사실은 이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뭐 헌재가 아직 뭐 재판을 완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는 아주 꿈틀거리고 역동성이 있어서 뭐 민주당의 경선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요? 왜냐하면 역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화되고 능동화돼야만 역선택을 위해서 어느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권 전체가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도 모르고 전혀 조직화되지도 않고 그런 역동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조직적인 참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방향을 바꿀 정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역선택하겠다고 그 이제 카페에 글 올리신 분들이 우선 신청을 했는데 누구 뽑아야 되는 거냐고 서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민주당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친박단체 이런 데서 뭐 보수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 그 경선 역선택해 보려 가셨다가 그래 하란 들어서 등록은 했는데 문재인을 찍는 게 유리하냐 안희정을 찍는 게 유리하냐 우리한테 뭐 이런 질문을 서로 뭐 올리시는 누구 상황이다 뽑아야 돼? 하나를 밀어야 되는데 누구 밀어야 돼? 이재명 후보는 좀 서운한 이야기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저는 뭐 역선택이 아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역선택으로는 일단 없다. 이렇게 큰 단위에서는 더더구나 역선택 우려는 없고요. 작은 단위의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서도 역선택 때문에 여론조사할 때 굉장히 장치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역선택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려는 일단은 뭐 이제 말끔히 씻어진 것 같고 문제는 후보 간 토론회를 놓고 주말에요. 민주당 서버가 잠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항의 글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뭔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전에 토론회를 좀 많이 갖자라는 게 뭐 이재명, 안희정 이런 후보들의 주장인데 선관위에서는 2번 결정했죠. 예. 라디오 우리 시사자키에서 한번 합니다. 3월 3일에 첫 민주당 경선 토론회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막 더하자 하니까 인터넷 TV에서 토론회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 2개가 다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우누나이 달래듯이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좀 하나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이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선관위가 완장을 차고선 지금 일방적인 결정하고 있다. 예, 후발 주자 내지는 뭐 2, 3위 주자는 당연히 그런 뭐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늘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1위 주자 입장에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게 맞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도 이제 인터넷을 통한 토론을 하나 늘린 거고요. 근데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또 반복적으로 TV 토론을 벌이는 거는 또 국민들로부터의 그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선관위의 모습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재명이나 안희정 후보 측의 주장도 옳은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면 대신에 이분들이 주장을 받아서 좀 더 활발한 토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가 경선이 엎어지거나 이 정도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그럴 갈등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재명이 당내의 진보를 자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은 중도고 그다음에 안희정은 보수를 자처하고 있어서 이 세 분이 아주 조합이 지금 잘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은 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후에 많이 받아주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보면 부러우시죠, 솔직히. 뭐 저희도 해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부잣집 역할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부잣집 잘 되는 집도 나름 고민을. 부잣집대로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뭐 부자로서 고민하는 게 낫지 가난해서 고민하는 것보단. 아니 근데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바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황당한 게 옛날에 친박이 독점하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 되면 또 좋은 거지만은 또 독점하는 사람 나오면은 나중에 그게 또 한이 됩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이. 어려우면 같이 콩반쪽 나눠 먹는 게 일상화됐지만은 누구는 가난한 집이 우애는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골라온 상한가는 김종인 전 대표를 골라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탄핵이 가시권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대선을 조기에 치른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면은 결국엔 지금부터 메시지 전쟁입니다. 메시지 전쟁인데 지금 특이하게도 지금 이번 선거는 킹메이커들보다 킹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는 그런 선거거든요. 메이커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이커들이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노장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안희정 지사 쪽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메시지 전쟁이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하는 메시지가 그리 강렬하지 않다. 효과가. 그리고 안 지사가 워낙 젠틀한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재명 시장님처럼 뭐 세게 치고 이렇게 하는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정치 메시지를 간결하게 풀어가지고 대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다. 사실 문재인 대표 쪽도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거긴 이제 역할이 침대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히려 할 말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침대 축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가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골을 넣어야 이기는 치고 나가야죠. 승부 거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은 메시지 또는 이슈메이커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구애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이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정치 쪽에서 메시지를 다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안희정 지사 쪽에서 김종인 전 대표 구애하는 건 이미 공식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공개적이고. 또 있어요? 구애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아까 정병국 대표 출연하셔가지고. 바른정당. 이야기하셨는데 대표. 사실 정병국 대표님 잘 하시지만은 김종인 대표 같이 메시지가 강한 분을 모시자는 얘기가 바른정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바른정당 내에서 얘기할 때, 야, 우리 이렇게 지지부진해선 되겠느냐. 김종인 전 대표 모셔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가 근데 지금 뭐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뭐 옛날처럼 선대위원장 하시라고 오시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 조합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딱 김종인 대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가 좀 메시지 전쟁을 펼칠 수 있는. 누구라도 할 때 김종인 전 대표 이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당이든지 이런 이슈메이커, 메시지 메이커에 대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은 독일 다녀와서 바로 입장 내놓겠다. 네. 순교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독일 갔다 온 지 한참 됐거든요. 이게 마음에 졸이게 하는 게 결국 김종인 대표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선거에서 다 맞췄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점쟁이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 장관님도 승리의 화신입니다. 승리의 화신. 예, 가는 데만 다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시려는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몸값 올리는 겁니까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승리의 화신이라 볼 수 있는데 언제나 되는 데만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어디가 되는 줄 알고 판단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럼 지금 되는 후보를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판단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제가 볼 때는 안희정이 가능할까 어떨까 이런 거 지금 판단이 안 쓰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으로선 제일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는 뭔가 약간 관계가 서먹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서먹하게 해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서먹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이 경제민주화 브랜드를 가지고 그동안 뭐 수십 년을 지금 해 오셨는데 지금 그 경제민주화 브랜드의 내용의 핵심이 상법 개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의 내용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계속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제 브랜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처럼 저렇게 평가하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예전 같지 않다. 본인도 판단이 지금 느려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 김종인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세요? 소장님. 사실 솔직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